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수업이죠. 416호 KG학개론의 강지영, KG학개론 전임 교수 경제학자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 계신 분은 오늘 수업에 인사이트를 더해주실 박병곤 회계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성회계법인의 박병곤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입니다. 재작년 여름 기억하시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매일같이 장바구니를 채우면서 이용해왔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T사, W사에서 벌어진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규모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판매자 4만 8천 개 업체, 소비자 50만 명, 그리고 미정산 금액이요. 네. 1조 3천억 원입니다. 야, 1조 3천억 원이 엄청나게 피해가 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한데 이 사건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엄청난 혼란이 기업체가 공시하는 숫자를 의심 없이 믿다 보니까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숫자가 과연 믿을만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416호 KG학개론 네 번째 수업 주제,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두 회사 있잖아요. 네. 단순한 경영 실패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 본질은 좀 따로 있다고 보세요? 예, 그냥 경영 실패로만 치부하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내부 통제 부재, 이 단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플랫폼 기업 모두 사실상 금고가 텅 빈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판촉하고 경쟁 의사와 이기기 위해서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도 이러면 안 됩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없었다? 이거 정말 큰 내부 통제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서 속은 사람들은 내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속았다 치더라도 충격적인 거는 내부 임직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전문 조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회계사님,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세상을 뒤흔든 역대급 횡령 사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2년도로 기억하는데 코스닥 등록 기업 22인가 그랬는데 그 재무팀장 한 명이 회사 자기 자본의 108%에 해당하는 2,215억을 2년 동안 빼돌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으로 금괴를 851kg나 샀는데 근데 2년 동안 회사는 이걸 몰랐고 또 회사 밖에서 재무를 점검하는 전문가들조차 문제없다는 판단이었고 나중에 살펴보니 감사위원회조차 없는 회사였습니다. 야, 근데 금괴 850kg 이거 어떻게 몰라요? 아니 회사가 어떻게 몰라요? 아니 회사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예요? 850kg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뒀겠죠, 뭐 그런 거죠. 야, 근데 내부한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결국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기업은 뭐가 다를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가장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로는 유니레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레버는 우리가 다 쓰는 제품이죠. 비누, 세제, 샴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감사 조직의 독립성에 있습니다. 감사 조직이 CEO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CEO를 거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감사 조직이라는 거는 산출된 회계 정보를 어떤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CEO 밑에 그 기관을 두면 CEO가 요건 내가 아는 사항이니까 보고하지 마 이래버리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투명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영국식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 경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 해외에 각각의 회계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2021년에 NERP 시스템을 도입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0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차이가 있으면 바로 드러나게끔 만든 시스템을 완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국에서 물건이 팔리면 동시에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물건이 팔렸다는 거래하고
또 회계정부 인력이라는 회계정부의 산출 측면에 간극이 없어져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틈 자체를 없애버린 시스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사례들을 보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숫자를 만드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끔, 즉 시스템으로 숫자를 통제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 조직이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기업이 믿을 수 있는 숫자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숫자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좋은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느냐라고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이 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오는 기업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KTNG. 와우, KTNG.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놀라우신가요? 아니요, 저도 뭐 완전 너무 무의건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영차. 네. KTNG는 단순한 투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투명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기업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를 보면요, 4명 전원이 사회이사입니다. 회계, 법률, 제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감사인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임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KTNG는 내부 회계 프로세스가 4단계로 작동하는데요. 1단계 현업 통제, 2단계 내부 회계 관리자, 3단계 감사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 4중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감사단이라는 전담 조직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KTNG는 감사위원회도 4명의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도 독특하고요. 독립성 보장받는데 이들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 재무감사부, 글로벌감사부, 구매감사팀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감사단은 대표이사 지시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소통하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CFO, 수석 부사장 밑에는 재무실이 있는데요. 이 재무실은 연결회계부, 별도회계부, FD 관리팀, 내부 회계관리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실제로 운영하는 재무 조직, 각 개인의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KTNG 재무실장님은 국제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으로 활동합니다. IFRS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레벨이 되어 있는 분이 재무실장님이고, 또한 또 KTNG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셉, 재무 경력직 다 포함하고 있고, 전사사업부 재무총괄, 자회사별 FD, 프라이빗 어카운팅 이런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이 재무 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시스템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상 받은 이력만 봐도 확인되는 내용인데, 2023년에는 대한민국 회계대상, 같은 해에는 또 국무총리 표창, 작년이죠. 회계의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2년에 걸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투명한 지배 구조가 결국 기업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회계 투명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기업 신뢰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한데요. 이런 구조가 쌓이면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주가와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까지 만들어냅니다. 또 이런 투명한 지배 구조, 투명한 회계 정보의 산출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4년 동안 3조 7천억의 현금 환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6천억 이상. 또 상법 개정에 맞물려서 차단 소각까지 즉시 공시하는 이런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의지 표현을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말로만 주주 환원한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을 해서 주주 환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이 외부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금융위원장 상도 수상했습니다. 사실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요소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 경험이 한 20년이 넘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회사를 투자할 때는 꼭 제가 뭘 하냐면요, 그 다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시자료들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거기 사회이사라든가 간단한 이력이 나오거든요.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검색해서 그런 정보까지 취합할 수 있으면 내용이 높은 것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그 정도 레벨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적 좋은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실적 숫자를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까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나눈 걸 핵심을 좀 추려보자면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과정의 공정한가 투명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숫자 뒤에 있는 구조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길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업의 숫자, 그 비밀에 담겨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ESG 최우수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